자, 리스트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작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전용 함수들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용 함수가 그것만 있냐? 아니에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내장 함수라는 건 뭐예요? 파이썬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함수인 거예요. 파이썬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nums라고 쓰고요. nums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2, 3, 4, 1, 그 다음에 7, 5, 8, 7, 8, 9, 10, 뭐 이런 19. 자,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 정렬이 되지 않은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에서 nums 당연히 여러분들이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할 때도 사용되긴 하지만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되는 유용한 함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리스트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렬. 오름차순으로 정렬이라는 게 뭐예요? 1, 2, 3, 4, 5, 6, 7, 8 그런 식이군요. 원래 정렬이라는 거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정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고도 정렬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렬 함수라고 하는데 sort라고 합니다. sort.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nums라고 쓴 다음에 sort 소가로 이런 식으로 쓰면 프린트해서 nums 해보게요. nums. 자,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자, 1, 2, 3, 4, 5, 6, 7, 8, 90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nums라는 리스트를 오름차순 정렬해준다. 근데, 자, 이 nums가 있고, num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sort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단순한 것들은 그냥 솔트를 이용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원본 데이터죠. 그죠? 그러면 개발을 할 때 원본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거는 그리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아이디 한 다음에 nums 이렇게 쓴 거랑 그 다음에 정렬하고 해서 nums 쓴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뭐예요? 같은 주소값 나오죠? 그럼 같은 주소값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본 리스트를. 그죠?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여 정렬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본 리스트를 훼손해서 정렬하게 되면 뭐가 위배가 된 거냐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위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원본 데이터가 변경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값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을 때 원본 데이터가 지금 손상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하고 싶냐면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케이스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변경돼도 돼요? 그렇죠. 일관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테스트를 하려면 일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지만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여기서 갑자기 nums sort 하는 바람에 원본 리스트가 훼손됐어요. 그러면 테스트가 일관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일관성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그 원본을 기반으로 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솔트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문제 푸실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자, 그래서 정렬 함수에는 솔트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sorted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sorted라는 게 있다. 그럼 얘는 리스트를 얘한테 이제 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녀석과 그냥 솔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원본을 훼손하냐, 그 다음에 원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사본을 만드냐, 그런 차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nums 그 다음에 정렬 후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 쓸까요?
자 그냥 일단 여기다가 원본 주소 이렇게 써주고요. 정렬 후 그 다음에 얘는 복사본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sorted라는 게 있다고 했죠. sorted nums.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nums랑 nums 이렇게 출력했다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얘는 원본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사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sorted nums라고 썼게. sorted nums.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본을 기반으로 한 복사본 리스트를 생성한다. 그래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자 보이죠? 정렬되는 거 그죠? 그리고 지금 원본 주소랑 복사본 주소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는 건 뭐야? 아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솔트보다는 사실 솔티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 하고 싶냐면 역순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역순. 역순. 자 그러면 역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리스트 역순 정렬. 그러니까 역순이라는 건 뭐예요? 뭐 지금 이제 1, 2, 3, 4, 5, 6, 7, 8이니까 19, 8, 7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제 정렬하는 건데 자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리버스 sorted nums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sorted nums를 쓰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똑같고 여기다 뭐라 써야 되면 쉼표한 다음에 리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true라고 쓰게 되면 사실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녀석은 요거 있죠. 요거 얘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뒤에가 false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false.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그냥 false 어차피 false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true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거 reverse sorted nums 이거 출력하죠. 진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역순 정렬 19, 87, 65, 4, 3, 2, 1 나오는 거.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false라 두게 되면 그냥 뭐예요? 그냥 1, 2, 3, 4, 5, 6, 7, 8, 90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true라고 쓰면 이런 식으로 역순이 역순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리버스 정렬은 아니고 리버스 그러니까 정렬은 아니고 리스트 자체를 역순으로 뒤집는 녀석이 있어요. 리스트 자체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뭐냐면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얘는 정렬은 아니에요. 정렬은 아니고 원본 자체를 그냥 반대로 뒤집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A는 1987 여기 있다. 자, 리버스. 자 그러면 자 보이죠? 이게 정렬인 건가요? 아니에요. 정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렬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A는 해가지고 다시 요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정렬이 아니죠. 정렬이 아니라 그냥 반대로 뒤집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 단점이 뭘까요? 얘는 원본을 훼손시킵니다. 원본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여 역순으로 그냥 역순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는다.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여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알고리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는 해서 1, 5, 그 다음에 뭐 20, 15, 30, 40, 그 다음에 뭐 5, 4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대값은 사실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대값. 그죠? 40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나와야겠죠? 1.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파이썬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생 코드로 구현하면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max num이라 써서 그냥 a에 아무 값이나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값을. 그 다음 min num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 써가지고 i는 0, while 써서 i는 len a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냐?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자, 지금 맥스 넘버랑 민 넘버를 이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무 값이나 그냥 여기다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냐? 맥스 넘버에는 1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보다 큰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맥스 넘버보다 만약에 A의 특정 값이 크다? 뭐 어떤 인덱스로 접근해 그 값이 크다? 그러면 맥스 넘버를 변경을 해주면 돼요. 교체를 해주면 돼요. 즉, 여기다 코드를 쓸 때 만약에 A의 i번째가 맥스 넘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비교를 했는데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맥스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 A의 i번째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값 구하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처음에는 A의 i번째라는 건 뭐예요? 0이죠, 0. 그죠? 왜냐면 이거 0부터 시작하니까 0이고 얘도 마찬가지 0인데 그러면 1은 1보다 크다. 당연히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요건 실행 안 될 테고 그 다음에 1 들어올 테고 1번째 여전히 맥스 넘버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가 1보다 크대요. 그럼 5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맥스 넘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5 들어가는 거 5. 그죠? 자,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20은 5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맞는 말이니까 20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20은 15보다, 15는 20보다 크다.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통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이 들어왔을 때 30은 20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럼 30으로 교체되는 거고. 그 다음에 40은 30보다 크다. 맞는 말이니까 교체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는 40보다 크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맥스 넘버가 뭘로 보존되는 거예요? 40으로 보존돼서 실행했을 때 프린트. 여기다가 자, 보이시나요? 최대값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값은 그냥 반대예요. 여기 안에서 그냥 반복문 2개 만들지 마시고요. A의 i번째가 min 넘버보다 뭐예요? 작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min 넘버에다가 A의 i번째 넣어주면 끝인데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도 1이잖아요. 1. 그러면 1은 1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거짓이죠. 그죠? 거짓이니까 계속 min 넘버는 1로 보존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계속 여기는 뭐예요? min 넘버는 1이에요. 그러면 5는 1보다 작다. 20은 1보다 작다. 15는 1보다 작다. 30은 1보다 작다. 40은 1보다 작다. 4도 1보다 작다. 다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in 넘버가 뭘로 보존돼요? 1로 보존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원래 같으면 이렇게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최대값, 최소값.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 쓰고 싶지 않잖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다 그냥 elif라고 써주면 됩니다. 굳이 if문 2개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max가 있습니다. max. 그 다음에 a.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코드 구현 안 해도 그냥 max라고 쓰게 되면 리스트 안에서 알아서 최대값을 구해서 준다는 거예요. 자, 뭐 나왔어요? 40 나왔죠. 그러면 자, 최소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min이죠. 끝이에요.
자, 어때요? 코드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데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 맥스 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주식을 좋아해가지고 주식 차트를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한테 주식 차트 분석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특정 은행 API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그 API를 여기다가 가져와서 삽입을 한 다음에 맥스랑 민을 이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주간에 제일 높았던 그 최고점을 찍었던 그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직접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맥스 민만 쓰면 되는 거예요. 맥스 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아 최고점이 이때였고 최저점이 이때였구나. 그러면 이때 이제 뭐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고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의 합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리스트의 합 구하기. 그러면 1부터 10까지 썼던 요거 그대로 쓸까요? 그럼 리스트의 합도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저는 s는 0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나요? 그죠? 현재.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합을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s에다가 s 플러스 a에 i번째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프린트에서 리스트 합 실행해보면 49 나오죠. 그쵸? 그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리스트 합.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줄여서 쓰면 어떻게 쓴다? s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줄여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리스트 합계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뭐가 있냐면 sum이라는 게 있습니다. sum이 뭐예요? 합이잖아요. 끝.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잡하게 이거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럼 실행해보면 49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